어쨌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대표니까 참석을 할 거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 만나는 첫 그림이 나오겠네요. 예, 첫 그림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게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며칠 후에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1, 2주 후에 네. 이 관계가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아니면 뭐 유기적 협력 관계인지 모두 그런 그 큰 윤곽이 아마도 이제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수평인지 수직인지 드러날 것이다. 네.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년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 관련된 특검이니까 이걸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이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특검법안이 악법이다 하는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굉장한 악법이다. 네. 그다음에 총선용 정치 공작 그 의도가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지금처럼 하는 건 좀 문제고 시기는 뭐 총선 이후에 하고 또 이제 그 특검 임명 방식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의 찬성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여권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했었는데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특검 법안에 실제 네. 그 네임이 되게 긴데 네.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특검 뭐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뭐 특별검사 뭐 이런 법안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렇게 찝은 것은 제가 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 특검법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을 근거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여사와 관련된 전혀 이 도이치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상관이 없는 네. 의혹까지 넓히라고 하니까 요렇게 좀 좁혔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게 악법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수사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모든 법안이라는 거는 법은 명확성 그게 이제 법의 대원칙인데 예. 그냥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자기들 멋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가 걸리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야말로 문재인 시절에 얘기되던 그 검찰 개혁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별건 수사하지 말자. 예. 네. 먼지털이 수사하지 말자. 인디안 기후재직 수사하지 말자. 자기들이 그때 목청 높여 떠들어 놓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뭐 최근에도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엄청 설파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번에 이건 괜찮다 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중계방송에도 괜찮다. 예,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까 이제 얼핏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5%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제 그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네. 나온 조사 결과이고 이게 뭐 지역별로 따져봐도 전국적으로 뭐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니까 이 여론은 충분히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예. 악법이라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제 뭐 그 조선일보 또 TV조선 그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그 비슷한 의견인데 그 딴 항목을 또 하나 물어봤죠. 예. 만약 이거를 총선 이후에 하고 여야 합의로 특검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50몇 % 찬성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여권에서 지혜롭게 어떤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는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한 다음에 이게 국회에 가서 제 의결을 민주당이 어느 시점인가 시도를 할 텐데 예. 근데 그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그렇죠. 약간 배신할 수 있는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이 시점을 보겠죠. 그 시점을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정도만 이탈자가 나오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면서 완전히 밀어붙일 수 있다. 지금 그 주판화를 튕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권 내에서 이리저리 이거를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 국민의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을 만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도 어떤 명분과 배경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그러면 여론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가 상당히 바뀔 수가 있고 예. 그 얘기는 다시 뭐를 뜻하냐면은 민주당이 재의결을 시도했을 때 이탈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의결을 원래 바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그 공천 탈락자 나오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그 재의결을 시도하려고 하겠죠.